네, 안녕하세요. 해무 파트너 신고 서비스를 맡고 있는 PM 이경민입니다. 파트너 세무 대리인이 3.3과 함께 하실 때 두 가지 서비스를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3.3 광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필요한 고객을 광고를 통해 세무 대리인에게 연결하고, EA 솔루션은 고객의 소득 내역 등 원천 데이터와 공제 설문 정보를 함께 제공하므로 세무 대리인의 세액 검토, 신고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세무 파트너는 광고와 TA 솔루션에 대해 각각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각각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작년 5월에는 약 40만 명의 고객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세무 대리인 매출액으로는 76.3억을 달성했습니다. 함께 하신 파트너 중 탑5의 주요 성과는 일평균 검토 490건, 일평균 신고 완료 135건을 처리하시며 평균 4.3억을 달성했습니다. 전체 평균으로는 일 검토 145건, 일 신고 29건을 처리하시며 약 6,2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하셨습니다. 이제 실제 고객과 세무 대리인이 보는 화면과 함께 전반적인 서비스 플로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플로우를 요약하면 이러한데요. 노란색 부분이 고객이 진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이 세무 대리인께서 직접 해주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화면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료에 첨부된 화면은 작년 기준이고 올해 고객 화면은 4월 말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3.3에 들어오게 되면 로그인과 가입을 하고 소득 내역을 불러오는 과정을 거쳐서 불러온 데이터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공제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 설문 플로우를 통해 직접 고객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로우 사전 설문으로 고객과 세무 대리인이 직접 커뮤니케이션 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들까지도 앱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검토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TA 솔루션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확인하시고 세무 대리인이 판단해서 예상세액을 계산 고객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예상세액 안내 등 세무 대리인이 직접 고객과 연락해서 전달해야 하는 것들 또한 TA 솔루션을 통해 쉽게 고객에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하고 나면 신고에 필요한 정보 또한 앱을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수집하고 신고에 쓰실 수 있도록 TA 솔루션을 통해 제공됩니다. 세무 대리인 최종 검토 후에 신고를 완료하시면 고객에게 신고 리포트를 손쉽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원천 데이터 수집과 같은 것들을 하고요. 두 번째로 사전 설문 입력, 세 번째로 고객 모객을 위한 광고를 3.3 앱 서비스를 통해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TA 솔루션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TA 솔루션은 세무 대리인이 세액 검토 및 신고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특히 이런 부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 기반으로 사업용 경비를 1차적으로 분류하고 두 번째로 간편장부 자동 작성, 세 번째로 손쉬운 신고 처리를 지원합니다. 해당 기능들은 세무대리인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검토 및 판단은 세무대리인이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고객과 소통이 필요하실 때 TA 솔루션 내 알림톡 발송 기능을 통해 고객에게 손쉽게 필요한 연락을 취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과금 정책에 대한 안내인데요. 광고를 만나게 되는 고객은 데이터 조회와 설문을 완료한 고객이 되고 고객이 한 개의 광고를 클릭할 때 크레딧이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작년에는 처음 광고 모델이 도입되어 참고할 데이터가 없는 채로 어떤 유형이든 동일하게 요금을 적용했으나 올해 광고 크레딧은 작년 세무대리인 의견을 반영해서 고객의 이민량과 세무대리인의 수요에 따라 차등되는 과금 정책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고객을 올해 예측으로 신고 안내 유형을 다시 분류했고 가중치를 고려해서 즉 각 신고 안내 유형별 인입 예측치를 고려해서 계산해보면 평균 광고 단가는 지난 시즌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가중치를 고려하더라도 요금표에서 제일 광고비가 높은 D 유형이 가장 많이 들어오니까
광고비가 많이 나갈까 봐 걱정이 된다는 질문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우선 요금표에서 광고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결제율이 높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세무 대리인은 특정 유형만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고 노출 로직에 따라 고객을 골고루 받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광고비는 지난 시즌과 유사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광고는 TA 광고 프로필 관리에서 직접 수정하실 수 있고 광고에 대한 온오프 설정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크레딧은 사전 충전 필요 없이 5월 정기 신고 기간 끝나고 사후 정산되는 방식으로 사전 예치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TA 솔루션 이용료는 간편 신고 기능을 이용하는 건당 9,500원으로 책정되고 TA 솔루션을 통해 간편 신고를 할 수 없는 고객의 TA 이용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TA 솔루션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에 저희가 하고 있는 영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TA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이 자리에서 모든 TA 신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제 시간상 제약이 있는 만큼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TA 구조와 신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TA 신고 프로세스 이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핵심 기능, 그다음 고객 관리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목록 화면입니다. 세무대리인분들께서는 세무사무소를 기준으로 고객을 받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세무사무소에 배정된 모든 텍스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텍스닥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 도큐먼트의 줄임말로 고객의 신고권을 관리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고객 한 명당 한 개의 텍스닥을 갖게 되고 텍스닥 아이디를 클릭할 경우에는 그 한 명의 신고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그 신고 페이지를 업무 정보 화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현재 보시고 있는 업무 목록 페이지에서 예를 들어 지금 1917건을 볼 수 있는데요. 1917건은 이 세무사무소로 1917건이 배정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무사무소에 배정된 텍스닥을 다양한 필터를 통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배정 관리 필터를 보게 되면요. 내신고서, 전체신고서, 미배정 신고서가 있는데요. 전체신고서는 세무사무소에 배정된 전체신고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정이라는 기능이 필수입니다. 4번의 배정을 먼저 보시면은 배정할 신고서를 체크박스에 선택하고 각 담당자에게 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혼자 진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고서라는 1번 배정관리 필터의 내 신고서는 배정받은 내 신고서를 볼 수 있다는 의미고 미배정 신고서는 세무사무소 입장에서 아직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고서를 필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을 통해 이름, 휴대폰 번호, 고객 아이디, 흑스닥 아이디로 하나의 신고서를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 세 번째 필터의 내용을 보시면은 대부분은 아무래도 세무대리인분들이 친숙한 용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 보시는 용어 위주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터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사업소 등 유형의 개인 사업자를 선택하시면은 개인 사업자 소득이 있는 텍스닥들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터 중에 커스텀 유형이라는 필터가 있는데요. 커스텀 유형은 한정된 필터를 통해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신고건을 처리하시다 보면은 특정 유형을 분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텍스닥에 커스텀 유형을 분류한 후 다시 세무사무소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커스텀 유형별로 텍스닥을 다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필터 중에 일반 신고, 자율 신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객은 계산 신고 가능 여부, TA에서 가능 여부에 따라 일반 신고 고객과 자율 신고 고객으로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 신고 고객이라고 불리는 고객들은 TA를 통해 바로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신고라고 써 있는 부분은 세무사의 판단하에 직접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TA를 이용을 하지 않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자율 신고 고객은 무조건 직접 신고로만 신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율 신고 고객이라고 하면은 3.3TA를 통해 원클릭 신고가 불가능한 고객군으로 공동사업,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등의 고객들을 의미합니다. 신고 구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TA 신고와 직접 신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TA 신고라고 하면은 파일 변환 신고 기능을 통해서 계산 및 신고하는 방식, 간편정보 또는 추계 방식을 선택해서 TA 화면에서 신고를 끝낼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적응을 하시기 전에는 이 상태에 대해서 어, 네, 좀 헷갈리거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저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검토 대기라는 상태는 고객이 세무사무소를 선택을 했고 예상세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텍스닥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제 완료라고 하면은 세무대리인이 예상세액을 보냈으며 결제를 완료한 고객들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제 이 상태를 통해서 고객이 어떤 프로세스에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 목록이 이제 세무사무소 전체 텍스닥을 관리하는 거였다면은 텍스닥 하나를 선택했을 때 실제 신고 화면을 저희가 업무 정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텍스닥 하나를 선택하고 진입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목록을 보시면요. 요약정보, 수입, 경비, 연말정산 간소화, 그리고 간편정보 작성,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공제가산세 신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이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은 상단 부분은 고객 데이터를 확인 및 확정하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은 그 확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객 관리 기능이 있고요. 하나의 지금 텍스닥으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고객에 대한 세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에게 특정 사유를 뭐 메모한다든지 알림톡을 보낸다든지 혹은 그 고객을 그 고객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를 한 모든 과정을 타임라인이라는 곳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예상세액 발송했고 결제는 언제 했으며 장부 작성은 언제 완료했고 신고를 언제 완료했다라는 것에 타임라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상세액 및 신고 수수료 발송 기능이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파란색 박스로 예상세액 발송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예상세액 및 신고수수료 발송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고객의 예상세액을 확정하고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고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므로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TA를 모두 이해하는 것보다는 TA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매우 중요한 것은 TA가 계산을 어떤 근거로 하고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걸 왜 아셔야 되냐? 그 한계점과 장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고객의 특성에 맞게 TA로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TA를 통해서 계산을 못하는 것인지를 세무대리인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3.3 TA의 계산은 3.3이 보유한 종합소득세 계산 엔진을 통해서 고객의 스크래핑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현재까지 약 2천만 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TA 계산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매뉴얼을 기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TA에서 체크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좌측에 있는 체크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세액 계산 결과에 반영이 됩니다. TA는 세무대리인에게 더 편리하고 넓은 범위의 세무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고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세무대리인의 검토 및 판단으로 세액에 영향을 미칠 항목을 인지하시고 세금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세액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세무대리인에게 있으며 TA가 지원하지 않은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직접 세금 계산 및 직접 신고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TA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금액 계산 방법입니다. 수입 화면에서 보면 고객의 스크래핑 데이터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수입 화면에서 확정된 수입을 통해서 계산이 되고 수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경비 같은 경우는 추계의 경우는 이미 고시된 경비율과 종합소득세 신고자금 서비스에 있는 경비율, 제시된 경비율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간편정부의 경우에는 만약에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업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 화면에서 확정된 사업장별 경비와 그리고 예상세 발송 시 간편정부 화면에서 확정되는 추가 경비 인정액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연말정산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소득공제 계산 방법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상 인적공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 설문 기반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인적공제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계산 로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다음 공제는 영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필요 경비와 증복 가능성을 고려해서 세무대리인의 판단하에 영원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같은 경우에는 TA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추가적인 자료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도 혹시라도 TA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은 영원으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액 감면 및 공제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감면 명세서를 저희가 스크래핑하고 있기 때문에 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자녀세액 공제는 고객 설문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세액 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계산을 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세액 공제만 적용이 됩니다.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고객 계정 신고일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고 세무사 계정 신고일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표준 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유리할 경우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러면 TA의 계산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전에 신고 상태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신고 상태에 따른 TA의 계산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왜냐면은 제가 업무 정보 화면, 즉 텍스트 하나를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좌측 리스트에서 보여드렸던 화면을 보면 고객의 자료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부분과 계산의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상세액 발송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이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종합소득세 계산의 결과는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근거로 계산이 되었느냐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예상세 발송 전의 계산 결과라는 것은 추가 경비 인정액을 0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소득자 같은 경우는 경비가 0원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핑된 경비만
이제 필요 경비로 확정된 상태로 계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예상세 뭐 추가 경비 인정액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스크래핑 데이터를 통해서 대부분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설문을 통한 인적공제가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세액 발송 단계에서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판단을 통해 추가 경비 인정액을 확정하고 예상세액을 발송했다라고 한다면 예상세액 발송 후에는 이제 추가 경비 인정액이 반영된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각각의 값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를 0으로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값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득 금액이 바뀌면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결제 후에는 이제 결제라는 것은 예상세액을 발송했으며 고객이 결제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세무대리인한테 남은 이제 액션은 간편정보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는 행위를 되고요. 결제 후부터는 장부 작성에서 확정한 경비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상세액과 최종세액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간편장부 작성 부분에서 경비를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목록 업, 다시 업무 정보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요약 정보 하나하나의 이 목록을 설명을 드리면은 요약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전반적인 요약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또 따로 제공하는 것은 만약에 자율 고객일 경우 일반 고객과 자율 고객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잖아요. 일반 고객은 TA로 신고가 가능한 고객이고 자율 신고는 TA 신고가 불가능한 고객이었죠. 그러면은 왜 자율 고객이 되었는지의 이유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레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신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의하여 체크해야 할 고객의 정보를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커스텀 유형을 이 화면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요약 정보에서 커스텀 유형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 세무대리인분들이 함께 일을 하시다가 어떤 특정 유형은 음, 특정 세무대리인이 맡아주고 싶다. 뭐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커스텀 유형을 통해서 분류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고객은 나중에 다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뭐 비유형, 시유형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정보 계속되는 것이고요. 사업 이력 그리고 네, 어떤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설문 응답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입하면은 스크래핑된 수입화면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모든 콘텍스를 기반으로 모든 스크래핑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입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입 화면과 경비 화면이 대표적으로 음, 고객의 스크래핑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비 화면을 통해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적격 증빙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정의 확정 및 제외해야 하는 비용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영수증까지 이렇게 네,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부터 사업용 신용카드까지는 계정 분류가 필요한 과목이고요. 계정 분류는 저희가 1차적으로 AI를 통해 분류를 하게 되고요. 세무대리인의 판단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판단으로 그 계정 분류를 바꾸거나 그대로 가는 것 모두 판단 혹은 경비의 확정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는
스크래핑된 내역을 보여드리기만 하고 여기는 수정이 불가능한 유형이고요. 지급이자 같은 경우는 스크래핑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렸고 이자 비용을 내고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AI에 의해 1차적으로 분류된 계정이 자산으로 인식이 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내용 연수를 택하시고 꼭 저장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상세액 발송이 불가하고요. 혹시 까먹는다 하시더라도 예상세액 발송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처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자산이 혹시 1차 분류가 자산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항목에 가셔서 계정을 분류를 자산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고객과 고객에게 정보 동의를 한 모든 가족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계산 결과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좀 전에서 보셨듯이 고객의 데이터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확정한 수입과 경비를 바탕으로 계산된 내역을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소득 금액은 네, 사업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소득공제는 조금 예상세액 발송 전과 후에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근로소득이 있는 고객이라면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에 있는 연말정산을 한 부양가족을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 과정을 최대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예상세 발송 전 설문 과정은 명수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 공제 항목에 보시면은 본인의 한 명, 뭐 배우자 몇 명, 형제자매 몇 명, 이런 식으로 고객의 설문 데이터 혹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부양가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은 예상세액 발송 후인데요. 예상세액을 발송하고 고객이 결제를 하고 나면은 어,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는 고객이 조금 더 자세한 설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면도 바뀌게 돼서 고객의 정보가 더 들어가게 되고요. 신고 요청 후에서 소득공제 화면 내에서 부양가족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정이라는 거는 신고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형 및 출산세액 공제, 세부 공제 항목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정할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TA 신고가 실패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민번호의 오입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을 해서 만약에 주민번호가 틀려서 TA 신고에 실패할 경우 고객과 선택을 통해 주민번호를 재수집하시고 수정을 통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TA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말씀드렸듯이 세무 대리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세액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액 감면은 조금 설명드리면 먼저 설문을 통해서 세액 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는 있고요. 저희가 자동으로 계산하는 항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그리고 각 공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보시듯이 세액공제 요건과 대상 금액을 확인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누르게 되면은 이 공제를 계산하게 된 근거 금액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혹시 홈택스 신고를 하시게 될 경우 홈택스에 입력할 수 있는 입력해야만 하는 그 금액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TA 신고를 못 하시게 되고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게 돼야 될 때
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산세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네, 여기까지 TA 신고 프로세스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TA 핵심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대리인분들께서 신고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예상세액 발송을 매우 핵심적인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상세액 발송은 고객의 결제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 전에 고객에게 최대한 빨리 예상세액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성향을 요약 정보나 고객과의 컨택을 통해 확인을 하신 이후에는 요약 정보 화면이든 수입 화면이든 경비 화면이든 어디서든 예상세액 발송 화면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1번에 있는 파란색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예상세액 발송 화면이 뜨면서 신고 계정을 선택하고 세액 계산 방법, 간편장부, 추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직접 계산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서 조금 자세히 나오고요. 그 다음 신고 수수료를 입력하고 예상세액을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라는 것은 신고 수수료는 세무대리인분들께서 자율적으로 측정해서 예상세액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음, 결제율이 좀 높다고 수익 금액에 따라서 결제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권장 수수료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간편장부 발송의 경우는 왼쪽에 있는 항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세무대리인의 판단으로 추가 경비 인정액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값들은 이미 확정한 수입이나 경비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는 항목이고요. 추계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간편정부를 사용하지 않고 추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추계를 선택하게 되면 추후에 간편정부 작성이라는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추계를 선택하시게 되면 신고도움 서비스에 있는 제시된 경비율과 업종 코드를 매핑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의 경우 자율 고객 아까 말씀드린 자율 고객의 경우 저희가 대부분 계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접 계산을 통해서 어, 네, 예상 납부 환급 발생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지금 일부 자율 고객 복식부기 성실신고 공동사업장에 한해서 장부 추계 방식의 예상세액 발송이 둘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다만 예상세액 발송만 가능하고 신고는 다른 수단을 통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예상세액을 발송했고 고객이 결제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작업이 간편장부 작성인데요. 예상세액 발송을 장부 방식으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간편장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경비 부분에서 이미 1차적으로 AI가 분류를 했고 또 세무대리께서 분류 내용을 확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격 증빙 같은 경우는 간편 장부 화면에 들어왔을 때 이미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상세액 발송을 할 때 추가 경비 인정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 수동으로 세무대리인의 판단하에 간편 장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간편 장부가 작성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신고가 있는 것이고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 로그인이 되어야 하고 네, 좌측 하단에 보시면 로그인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로그인을 한 후에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는 예상세액 때 내가 얼마의 예상세액을 제시했고 그리고 장부를 수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신고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TA에서의 신고 서비스는 매우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진행이 됩니다.
TA 신고에서 신고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은 아래 4단계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그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정보 업로드. 업로드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 고객에게 신고서가 전달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신고, 지방세 신고 정보 네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TA 신고 성공 시에는 신고 확인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5월에는 상당히 많은 트래픽이 홈택스로 몰리고 여러 가지 신고 실패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실패했을 경우에도 실패한 단계부터 다시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대리인분께서는 뭐 어떤 단계인지를 고민하실 필요 없이 다시 시도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통계적으로 여태까지 신고를 진행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5% 정도는 신고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양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 단계부터 기부금, 예를 들어 기부금 용세서에 잘못된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나 고객의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통계적으로 5% 이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좀 러프하게 말씀드린 거라서 더 적은 비율로 실패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메시지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메시지를 통해 실 TA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신다면 네, 어쩔 수 없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5월 중에는 신고 메시지를 보시면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택스 관련된 에러, 예를 들어 트래픽이 몰린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다시 시도해달라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면은 네, 또 모아놓으시다가 다시 신고를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뭐 주민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같이 TA에서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셨지만 수정이 불가능한 어떤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TA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경우는 전체 건수의 6% 미만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기능의 예상된 발송과 간편장 무식성, 그다음에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고객 관리 기능은 아까 좀 전에 이영희 매니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메모와 알림도 타임라인을 통해서 고객 평건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알림톡을 간편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신속한 이상세액 발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속한 이상세액 발송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TA의 기능과 한계점을 이해하셔야 되고 어떤 고객에게 어느 작업까지 완성된 상태로 이상세액을 발송하셔야 되는지 경험을 통해 획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고객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가 늦어지거나 그리고 어떤 고객 같은 경우는 뭐 평소에 이용하는 세무사무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세액의 결과와 수수료를 납득을 시키면 시킬수록 고객의 결제율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필터를 활용해서 업무를 배분하시면은 하나의 세무사무소에서 여러 직원이나 여러 명의 세무대리인이 근무하실 경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리세민즈 운영 매니저 박소라입니다. 지금부터 그 3.3T의 운영 정책과 가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TA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정상과 업무 시 팁과 같은 가이드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TA 정책 중 좀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예상세액을 요청하였는데 세무대리인께서 이제 예상세액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시거나 고객이 결제를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환불이 필요하신 경우 세무대리인님께서 직접 검토 포기와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상세 업무 내역대에 탑바에 들어가시고 아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검토 포기 혹은 환불이 가능하시게 되시고요. 고객 화면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검토 포기와 환불 사유는 고객에게 전달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차후에 고객이 왜 환불 처리가 되었는지 또 왜 검토 완료가 되었는지 문의가 인입되면은 세무대리인 분들께서 응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입력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또 비슷한 맥락으로 사전에 안내 없이 환불 처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왜 환불이 되었는지 문의가 또 많이 인입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환불 처리 시에는 환불 불가 시에는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환불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파트너님께서도 그 고객이 요청한 환불건을 직접 검토하고 승인할지 반려할지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 고객이 신고 완료 전이라면 언제든 세무대리인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은 TA 업무 목록 환불 검토 요청란에서 필터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환불 요청이 들어온 건의 요약 정보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1번과 같이 상단의 빨간 박스로 환불 요청 검토에 대한 안내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승인 혹은 반려 처리가 가능합니다. 환불을 반려하시는 경우 환불 사유와 함께 고객에게 안내가 나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환불이 반려된 사유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더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문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고객과 사전에 소통을 먼저 하신 뒤에 반려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환불을 반려하시게 되시면은 이어서 신고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환불을 승인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승인 처리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이후에는 고객에게 환불 알림톡이 발송이 되고 환불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다음은 세액변동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액변동 정책은 예상세액과 실제 신고세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으로 발생하였을 때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여 고객의 이해를 돕고 관련된 문의를 줄이기 위한 3.3의 운영 노하우가 담긴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고객이 고객이 처음 받은 예상세액과 실제 접수하고자 하는 신고세액이 10% 이상 부정적으로 변동을 하게 되면은 고객에게 안내를 진행하게 되고요. 먼저 신고 방법에 따라 그 세액 변동 정책이 좀 다릅니다. 그 TA 신고로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이 예상세액 대비 10% 이상 부정적으로 변동되면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고객 진행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내 팝업이 노출되고요. 이후에 진행 의사 확인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자동으로 텍스 도금 고객 대기 상태로 변경이 되고 고객에게 세액 변동 알림톡이 발송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객 대기 상태에서는 신고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후 고객이 알림톡을 통해서 그냥 빠르게 신고 진행 의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체크를 하거나 고객 대기 상태에서 3일 동안 별도로 응답이 없다면은 자동으로 고객 대기 상태로 변경돼서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직접 신고 방식으로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액 변동 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고객에게 알림톡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고하실 때 세액 변동으로 인해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은 세무대리인님께서 고객에게 별도로 안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객과 세무대리인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세무대리인이 설정해둔 고객 공유형 유선 연락처나 채팅방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남길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예상세액과 신고 관련된 문의는 세무대리인께서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해주셔야 합니다.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세무대리인과 고객은 세액과 검토 신고 소요일, 검토 포기 사유나 신고 이용료 환불 사유, 환불 협의 등 전반적인 세금 신고와 신고 이용료에 대해서 소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참고로 작년에는 그 고객 공유용 연락처만 노출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객 공유형 채팅 링크도 노출이 가능하게끔 개발 중에 있어서 파트너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카카오 오픈챗이나 네이버 톡톡 등 이제 채팅 링크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4 고객센터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오류나 결제 전 서비스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와 3.3TA 서비스에 대한 주요 처리 방침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비와 TA 이용료 환불 정책입니다. 이미 계약을 진행하신 분들은 각 환불 정책에 대해 계약서상 내용을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광고비와 TA 이용료 모두 가금되는 기준에 부합하면 원칙상 환불은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으로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TA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다면 환불 요청이 가능하고요. 환불을 요청하시게 되면은 환불 사유와 그 귀책을 1차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환불이 필요한 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환불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TA 오류 등으로 인해서 파트너 세무 대리인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내용에 대한 보상 절차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서 환불을 제외한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정책이고, 그 보상 지급 대상 판별과 지급 과정은 보이시는 화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안내드리는 운영 정책 내용은 차후 TA 공지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산입니다. 정산은 광고비, TA 이용료, 고객의 결제 대금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따로따로 정산하게 됩니다. 광고비와 TA 이용료는 소불제이며 모든 정산금은 월별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5월의 경우에는 결제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 때문에 고객이 요청하는 환불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1차, 2차 정산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일정은 화면 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어, 일정과 순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그 TA 공지사항을 통해서 별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정산 관련해서 중요한 안내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고객의 결제 대금을 정산하는 기준은 신고 완료 처리 기준입니다. 때문에 홈택스 등을 통해서 직접 신고로 진행하시는 경우 TA 내에도 반드시 신고 완료 상태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완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정산 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고 프로필 설정에 대한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 지면에 노출되는 사무소 프로필이 보다 전문성이 보여지는 경우 결제 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광고 프로필에 접속을 하시면은 나의 광고 프로필을 이런 식으로 설정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무소 로고는 브랜드 로고나 세무사, 회계사님의 개인 프로필 사진을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서비스로 인해서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객이 실제 사무소에 방문해서 세무 대리인과 협업한다는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또 광고 프로필 내에 태그 값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태그 값은 경력을 강조하시거나 특정 키워드를 언급해서 전문성을 강조해 보세요. 고객 입장에서는 광고 지면에서 내가 선택할 세무 대리인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경험이 많고 좀 고유한 특성을 어필할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TA 대시보드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TA 내에 각 업무에 대한 현황, 매출 현황, 고객 리뷰, 운영자들이 파트너님들에게 남기는 이슈 관리 내용과 공지까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대시보드가 제공되지 않아서 현재 매출이 얼마인지, 광고비가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번 연도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직접 매출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TA 내 좌측 하단 가이드를 통해서 TA 도움말 콘텐츠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1대1 문의를 통해 저희 자비스 매니저들과 바로 연결되어서 궁금한 점을 남기실 수도 있으세요. 1대1 문의의 경우에는 TA 기능이나 에러 제보, 개선 의견, 신고 로직 등 TA 전반에 대한 문의를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객의 신고 관련 문의나 고객 세일즈나 환불 등 그 파트너 세무 대리인께서 직접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드리기 어려운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제 설명의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가 4월 초에 한 차례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좀 많이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자주 문의 주셨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FAQ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말씀드리는 도중에 이제 저희 지금까지 설명의 내용 들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문의 주실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Q&A 쪽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페이크 남겨주세요. 우선 광고 이용료와 TA 이용료가 별도 가금인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맞습니다. 광고 이용료와 TA 이용료는 저희가 계약 형태에 따라서 이제 광고 이용 계약 그리고 TA 이용 계약 두 가지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계약에 따른 비용이 이제 별도로 가금이 되는 것이 맞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TA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이 되었었는데 이제 이것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무료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이번 시즌부터는 이제 각각 계약 형태에 따른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질문을 많이 주셨던 것이 일반 신고 고객과 자율 신고 고객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저희가 정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자율 신고 고객의 비율은 전체 고객 가운데 약 5% 내외였다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율을 높이기 위한 팁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그러니까 결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예상세액 발송이 최대 3영업일 이내에 발송되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발송되었을 3영업일 이후에 발송되었을 때보다 약 2% 정도 좀 더 높은 결제율을 보였기 때문에 예상세액 발송은 이제 최대한 빨리빨리 해주시면은 결제율을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T상에 제공해드리는 변경 수수료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로 이제 신고 이유가 측정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결제율이 높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신고 이유를 측정하실 때 저희가 T상에 제공해드리는 변경 수수료 금액을 기반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불가능했던 기능이었는데 이제 올해 조금 개선이 된 부분이 작년에 상대적으로 신고 이용료가 많이 높은 복식부기 대상으로도 저희가 예상세 계산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서 예상세 발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상대적으로 신고 이용료가 복식부기 대상자가 많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세 기준을 제공해 드림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 많이 활용하시면 결제 전환율을 높이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결제를 하지 않고 결제대기 상태로 남아있는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무대리분들이 별도로 컨택을 해주셔서 조금 많이 결제를 독려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고객분들과 직접 해보신 후에 이제 예상세 재발송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율의 양식에서 알림톡을 통해서 고객분들과 소통을 하고 조금 더 결제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결제율을 높이기 위해 손대리인분들께서도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제율 관련된 문의가 실제로 지난 설명회 때 가장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결제율을 더 높이기 위해 저희 3.3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선 저희가 3.3 부담으로 고객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신고 이용료 할인 쿠폰을 약 30만 건 정도 고객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고객분들이 이제 결제를 하는데 조금 더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츠와 팀원이 이제 이마트24 등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총 8개 정도의 빌처를 확보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입되는 고객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 올해 결제 전환율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 유치와 검토 및 신고 안내를 위한 알림톡 CRM을 이제 저희 3.3에서 이제 부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9,500만 원의 예산을 통해서 이제 알림독 CRM으로 고객분들이 결제를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올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대상자에 포함되었던 이제 F지유형, 이제 모드 체험 유형 대상자는 이제 저희가 고객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를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결제 전환율이 낮았던 고객들을 배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높은 결제 전환율을 이제 기대할 수 있도록 대상자 로직을 자체적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삼성삼에서도 결제 전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제 전환, 고객분들의 결제 전환율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광고 플랫폼의 형태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결제를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무대리인 분들께서도 조금 전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은 시너지를 내서 더 높은 결제 전환율, 그래서 더 높은 저희 서로의 성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사 수수료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세무대리인분들께서 부담해 주셔야 되는 피지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약 2% 정도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광고 크레딧 어떻게 충전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이제 5월 2주차, 5월 두 번째 주차 이내에 이제 전체 고객 중에 약 70% 고객이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참고를 해서 이제 크레딧을 충전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시고 고객에게 전문성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에 안내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좀 광고 프로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차별성을 둬서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설명회 때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들을 페이프 형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거 외적으로 저희가 오늘 안내를 드린 내용 가운데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Q&A에 남겨주시고 저희가 한 지금 5분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까지 이제 질문 해주시면 이제 답변 드리고 추가적으로 없으시다면 7시 10분에는 저희가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